세계 최고의 티칭 프로를 찾아라. 24명으로 출발을 했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단 2명의 티칭 프로만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만장일치 합격으로 최초의 오디션을 통과했고 3회차 미션 6위로 잠시 주춤했지만 2회차 미션, 7회차 미션 2위를 거쳐서 이번에는 정말 1위에 도전하는 조준영 프로입니다. 자, 이어서 역시 만장일치로 최초의 오디션을 통과했고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지금까지 매 미션을 1위로 통과하면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강력한 우승 후보 최고재 프로입니다. 자, 이 2명의 티칭 프로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서 이곳까지 올라왔는데 조준영 프로 출사표 던져보셔야죠. 저는 아직 마스터 티처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고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프로. 자, 그동안의 이 미션들을 1위로 통과하면서 자신감도 좀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 결승에 올라왔다는 소식에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라 하시던가요? 약간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너 정도 실력이었으면 거기까지 갈 거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 스스로도 여기까지 온 걸 그래도 굉장히 큰 기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승에 임하는 각오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여태 미션 하면서 뭐 긴장은 한 적은 있어도 전날 못 잔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은 한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 안 오면 뭐 했습니까? 오늘 레슨할 게 머릿속으로 계속 맴돌아가지고 거의 외워버렸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진정한 진검승부를 통해서 단 한 명의 티칭 프로만이 신의 지팡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마스터 티처 가스 락 세계 최고의 티칭 프로를 찾아라. 결승전 첫 번째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바로 공개 레슨입니다. 사전에 우리 두 티칭 프로에게 레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15분 동안 공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심사위원분들도 평가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의 첫 번째 미션 공개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준영 프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배치기 교정 레슨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약 67%가 배치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치기 동작은 어떤 동작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다운스윙에서 공 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들어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임팩트까지요. 자, 이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면 손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배로 인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타점이 안쪽에 맞게 되겠죠. 이 타점이 안쪽에 맞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비거리의 손실이 크게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이 오른쪽으로 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안쪽에 맞다 보면 어떠한 동작들이 추가가 되냐면 팔을 당기게 됩니다. 왼팔을요. 자,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면서 타점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왼팔을 당기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동작이 왼손목이 접히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동작이 만나게 되면 왼 팔꿈치에 엘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참가자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동작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정말 배치기를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백스윙 피벗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연습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클럽을 10자로 잡고요. 거울 앞에 서시면 좋아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나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최대한 잡으면서요. 자꾸 몸으로 익히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체크 포인트가 골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방 기울임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방 기울임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 골반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오른쪽 골반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 골반의 기울기로 인해서 우리가 피벗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연습을 집에서 직장에서 그냥 수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몸 동작을 내가 몸으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백스윙이 좋아져도 여전히 배치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우리가 배치기 자체를 타겟팅을 해서 교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왼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발 관점입니다. 자, 왼발 관점에서 나오는 배치기는 임팩트 모션이 이런 식으로 무릎이 계속 앞으로 들어가면서 골반이 공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런 모양의 배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운스윙에서 여기가 12시라면요. 11시 방향으로 힘을 보내서 5시 방향 쪽으로 반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 모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드릴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심사위원님을 또 한번 초대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시우 심사위원님 괜찮으시면 괜찮으시면 네네. 네네네. 자, 그냥 가볍게 맨손으로 그냥 골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 스윙을요? 네네, 그냥 스윙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번에. 자, 이러면 넘어지셨어요. 그죠? 그럼 제가 자, 그럼 제가 이 정도 타이밍에 이 정도 힘의 세기로 이 방향에서 지금 심사위원님을 다시 한번 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한번 버텨주세요. 자, 다시. 오케이, 한 번만 더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처음에는 심사위원님께서 앞으로 균형을 잃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즉, 제가 뒤에서 밀죠. 밀면 밀리지 않게 이 정도 힘의 크기를 예측을 했고 반대 방향으로 저한테 힘을 쓴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드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뒤로 밀어내는 힘쓰임을 크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오른발 관점에서의 드릴입니다. 자, 오른발 관점에서의 배치기는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 뒤꿈치가 이르게 떨어지면서 오른 무릎과 골반이 공 쪽으로 다가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드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클럽을 밟으면요, 시소처럼 움직여집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할 때는 앞꿈치에다 댄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백스윙 끝까지 이런 앞발이 붙어있는 느낌으로 갈 거고요. 초기 다운스윙을 할 때 뒤꿈치를 붙이고 돌면서 공을 칠 겁니다. 자,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드릴을 하게 되면 골반과 오른발에 움직여지는 압력의 변화의 폭이 조금 더 뒤쪽으로 몰면서 골반의 뒤의 공간을 많이 사용을 해서 부심점을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른발이 일찍 떨어지는 오른발 관점에서의 배치기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 드릴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배치기에 관해선 꼭 상위 33%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아마추어 골퍼분들 혹시 조진영 프로의 레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좀 물어볼 게 있다. 네, 오늘 레슨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제 배치기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 문제였는데, 어, 그게 이제 스코티 셰플러나 이런 선수를 보면은 약간 뒤로 차는 듯한 느낌이 보여서 네네. 그게 또 배치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카티 셰플러가 남들이 보기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본인은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밸런스나 타점이나 뭐 내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로 차주실 때 약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오른쪽 골반 쪽에 바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골반의 이런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왼발 앞발로 눌렀다가 밀려나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프로들이 왼발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발만 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눌렀다가 그 반작용력으로 떨어지시는 건 괜찮습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들이 그리고 프로 선수들 또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쉽게 아마추어의 시선에서 설명이 잘 됐던 것 같고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발생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아져야지만이 좋아진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드릴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순서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최호재 프로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제가 1회 때 했던 내용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라이버 비거리가 고민이시라면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펴서 오늘 레슨할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간략하게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거든요. 이제 얼마나에 해당하는 손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삼중진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삼중진저 운동 뭐야?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려웠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른팔 기준으로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대가 3개 있는 겁니다. 하나, 둘, 골프채 셋. 자, 이 세 가지 삼중진저 운동을 만들어낼 건데 자, 어떻게 삼중진저 운동이 잘 만들어져야 되나?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손 닦고 나서 손에 물 털 때 어떻게 터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착 이렇게 털잖아요. 이렇게 털게 되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순서가 첫 번째 대가 떨어지고 두 번째 대가 떨어지고 세 번째 손이 탁 털리면서 끝에 큰 가속을 만들어서 쉽게 물을 털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스윙할 때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됐으면 첫 번째 움직임은 첫 번째 대가 떨어져 주시고 두 번째 움직임은 팔의 팔뚝 대가 떨어져 주고 마지막은 클럽 대가 떨어지는 이 순서로 움직여졌을 때 헤드 끝의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연습 방법으로는 백스윙 탑 올라가신 상태에서 팔꿈치 떨어진다는 이미지를 조금 잡아주고 휙 휘둘러 보는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내가 큰 힘을 안 들이고도 이 첫 번째 대가 떨어지고 나머지가 풀릴 때 스피드가 확 붙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손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줬다면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럽이 어택 앵글과 다이나믹 로프트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걸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만약에 비거리가 고민이시라면 어택 앵글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택 앵글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 처음에 어드레스부터 잘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드레스 잡았을 때 제가 몸이 보통 드라이버 치실 때 공을 왼쪽에 놓으시잖아요. 왼쪽에 가려고 이런 식으로 같이 몸이 돌아가게 되면은 어택 앵글이 찍혀 맞게 되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는 내가 몸의 센터를 잡고 서주신 상태에서 몸이 공 쪽으로 회전되지 않고 오히려 몸의 틸트를 만들어서 왼쪽으로 보내주신다면은 나의 몸 틸트 자체로 인해서 어택 앵글을 일단 올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는 헤드를 이 오른발 앞쪽으로 테이크어웨이 가면서 뒤에 땅에 놔주시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 좀 더 뒤로 가볼게요. 이 땅에서부터 올리면서 공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땅에 붙어있던 헤드가 위로 올라가면서 상향 타격을 하게 돼서 만약에 뭐 런치 모니터로 찍게 되는 뭐 7, 8도까지 나오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감을 갖고 내가 땅에서 올려 치는 느낌을 잡았다면은 하프 스윙 정도 올라가서도 아까 헤드를 놨던 그 위치를 스쳐서 지나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쳐주시면은 어택 앵글은 충분히 5도 내외의 각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첫 번째 했던 얼마나에서 했던 손의 삼중진저 운동과 몸의 원심력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갖게 된다면 임팩트 시에 맨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상에서 맞는 이런 모션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 다이나믹 로프트 같은 경우는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맞았는데 공이 너무 낮게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도보다 낮게 나온다. 아니면 높게 나온다 하시면은 클럽 최적화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맞는 스펙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 페이스면 어디에 맞아야 되는,
어디에 맞아야 가장 멀리 가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센터에 맞아야 가장 멀리 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자, 가장 멀리 가는 스팟은 센터보다 살짝 바깥쪽 위가 가장 멀리 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스윗 스팟이 가장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손에 이게 페이스면이라고 했을 때 공을 놔두고 제가 쳐볼게요. 만약 안쪽에 맞는다면 헤드가 회전하면서 칠 때 부딪히는 힘이 약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똑같이 움직이면서 끝쪽에 맞게 된다면 훨씬 더 세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 센터에서 벗어나서 이쪽 바깥쪽 스팟에 맞아줘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먼 비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 치는 방법은 추천드리는 거는 공을 애초에 셋업부터 살짝 바깥쪽에 놓고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쓰실 때 티를 꽂고 공을 놨으면 공보다 얘가 헤드 끝과 이 센터 사이 정도에 놓고 쳐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이미 나는 바깥쪽에 맞고 있다 하면은 그쪽에 그냥 두고 치셔도 되고, 스윙적으로 조금 고치시고 싶다 하시면은 회전과 임팩트 시에 손이 살짝 올라가는 움직임을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또 바깥쪽에 맞는 그런 움직임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이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된다면 폭발적인 비거리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최우재 프로의 레슨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아마추어 골퍼 여러분들 중에서 최우재 프로에게 질문 있으신 분? 좋은 레슨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드에 나가면은 네. 소위 말하면 뽕샷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초보자들이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했던 어떻게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 그 뽕샷이라고 하는 스카이볼이 나오는 이유는 어택 앵글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공이 있으면 채가 내려가면서 아이언처럼 맞아서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셋업을 놔두고 몸에 틸트를 잘 놔둔 상태에서 헤드를 땅에 놓고 올라가주는 이 동작, 그리고 그게 됐다면 스윙에서 크게 올라가서 그쪽을 스쳐서 올라간다는 느낌만 갖고 쳐주셔도 스카이볼은 정말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재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강의가 된 상황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를 하기 전에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문제세요? 아니면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같은 문제지만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느낌과 레슨을 받는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슨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추어 골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가 더 나은 레슨이었는지, 나에게 훨씬 인상적이었는지 투표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나눠주십시오. 자, 저희 마스터 티처도 보평직비, 비밀 투표입니다. 고심하는 흔적이 있으면 이제 화면이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투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션 원포인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른발 앞에 뒤에, 왼발 앞에 뒤에, 그렇죠. 치워놓고 제 왼발 딛고 일어나면서 배꼽 이렇게 내민다는 느낌으로 스윙 들어가면 팔꿈치가 몸 밖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돼서 맞으니까 채가 뒤로 뒤집어져서 맞는, 그쵸. 그리고 머리는 약간 떨어져 있고, 이런 움직임으로 나오면서 채도 멀어지면서 안쪽에 많이 맞고. 이걸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스탠다드의 위치를 바꿔주자라는 거죠. 자꾸 입력값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꾸 가운데를 느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이 있네요, 선. 자,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코 계속 유지. 그렇죠. 이런 이미지, 헤드가. 그럼 살짝은 내 느낌에는 원래 내 느낌보다 헤드가 바닥 보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쳐볼게요, 그렇게. 물고 하시면은 그게 이제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자, 모든 레슨이 끝난 뒤에는 공개 레슨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조진영 프로님 하겠습니다. 네, 조진영 프로님.
제가 최근에 얼리 익스텐션의 그 현상 때문에 공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마치 또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드라이버 비거리 해주셨던 최호재 프로님 아마추어다 보니까 일단 드라이버 비거리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원리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조금 더 와닿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최호재 프로님께 투표했습니다. 조진영 프로님께 투표드렸습니다. 최호재 프로도 너무 잘해줬지만은 조진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개 레슨에 맞는 주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조진영 프로 같이 약간 뭐 어느 한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골프에 대한 큰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아마 보고 느끼셨겠지만 오늘 참가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이 남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번 미션, 3차 미션 비거리 대결입니다. 비거리 대결입니다. 너무 잘 치시는데요? 이동. 오케이. 굿샷.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총 3개의 클럽을 사용해서 아마추어 골퍼의 스윙을 확인한 뒤에 각 클럽별로 비거리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션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오후 미션들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레슨도 가장 완벽하게 해내고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도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오, 영롱한데요? 이걸로 오늘 비거리 100야드 이상 성공해보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빨리 쳐보고 싶어요. 저랑 같이 나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소리가 좋은데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클럽을 이제 새로 피팅을 해서 최적화를 했는데 혹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스펙 같은 경우에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45인치 쓰고 계셔서 조금 그래도 비거리를 위해서 45.5인치로 피팅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던 클럽과 엄청 많이 다르지 않은 무게로 가는 게 첫 번째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교정할 시간이 많지 않고 적응할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잡아서 피팅을 진행했습니다. 오, 진짜 많이 좋으셨네. 오, 진짜 많이 좋으셨네. 지금 같은 게 이제 평상시에 조금 나오는 그런 임팩트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이나믹 로프트가 지금 오버나이언 치고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낮추는 연습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모습은 자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올 때 손목의 캐스팅 느낌이 살짝 나오면서 내려오고 이 동작 때문에 손목이 오히려 공 맞출 때 손목 쓰는 느낌이 없이 그냥 잡고 그대로 가시는 게 살짝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왼쪽 팔꿈치는 살짝 올라오게 되면서 어깨까지 약간 막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교정하고자 하는 모습은 지금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손이 내려와줘서 이 손목각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온 뒤에 공 쪽에서 풀리는 모습이 나와지고 그 공 쪽에서 풀리는 이 동작으로 인해서 팔로스루까지 어깨도 잘 열려주고 헤드도 잘 넘어가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한번 셋업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끌고 오는 레슨을 하려고 여기서 올라가서 그냥 끌고 오세요 이렇게 해버리시면 대부분 분들이 끌고 오면 공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손목을 최대한 안 써야지 하면서 서서히 풀면서 계속 오세요. 그래서 결국 또 이렇게 풀려서 맞고 당기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힘으로 얘를 끌고 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차피 내려올 때는 이 채 무게랑 몸 회전하는 걸로 와야 되는데 이 느낌에 처음에 적응되기 위해서 제가 연습할 때 많이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어드레스 한번 서보세요. 자, 쓰시고 공을 상당히 오른발 쪽에 놔볼게요. 오른발 쪽에 놓은 상태에서 헤드 이렇게 놔두고 공 맞추실 때 손이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맞는 감각을 먼저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이 핸드 퍼스트가 된 상태에서 맞으면 이런 느낌으로 맞는구나 하는 감을 익혀주시면서 조금씩 몸 조금 더 회전해 볼까요? 회전해서 조금 더 앞으로, 회전해서 조금 더 앞으로. 그쵸? 이 느낌으로 오면서 타점을 앞으로 조금씩 옮겨보는 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에 놔두고 지금처럼 스윙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 페이크 백 정도만 했다가 손이 앞선 상태에서 컨택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치시게 되면 전이랑 다르게 이 공 앞에 있는 매트를 꾹 누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지금처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셋업 하신 상태에서 제가 레슨하면서 로우 인사이드라고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건데, 자, 땅에 끌고 가면서 몸 회전해서, 그렇죠, 손이 앞으로 오면서, 그렇죠, 손이 골반 안쪽으로 숨어지는 이런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몇 번 끌어볼게요. 제 땅에 대고, 그렇죠. 지금 느낌 정확해요. 왼쪽 어깨가 너무 잘 열리고, 그쵸, 손 로테이션도 잘 나오고. 자, 지금 이미지를 갖고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쳐주시면은 보다 다이나믹 로프트도 낮아지면서 더 먼 긴 비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분명히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몸이 막혀가지고 아웃인으로 스윙이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에 놓고 손을 포워드 프레스를 해가지고 치는 컨택 연습을 하다가 거기까지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좋았는데, 그거를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에 나오던 아웃인은 어떤 느낌의 아웃인이 나왔냐면은 손을 갖고 오면서 풀리는 동작이 나오고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헤드는 안으로 들어온 이런 동작의 아웃인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이 밖으로 나가면 인사이드 아웃의 스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 아웃을 읽는 건 이 헤드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안쪽으로 가져가 주면서 끌고 와준다고 하면은 손은 내가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막상 헤드는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인 아웃 느낌을 더 만들어주고 더 눌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제가 원하던 대답을 정확하게 해서 그거를 정말 숙지를 하면서 레슨을 했는지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스윙 자체도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원래 참가자님께서 갖고 계셨던 셋업은 파스처가 약간은 이런 식으로 허리가 이렇게 돼서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이 약간은 끝에서 역피번 뜬다는 고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때 배를 더 뒤로 쭉 해서 상체를 숙여서,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되게 구부정하고 엉덩이 조금 더 빼보실게요. 자, 많이 숙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는 많이 숙여진 각은 아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턴을 하게 되면 회전의 축이 약간은 배가 감춰지는 느낌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때도 공간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네. 이거랑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셋업 밸런스로 인해서 손이 진입하는 각도를 약간은 바꿔준 거죠. 자, 다시 한번 같은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좋은 셋업. 네. 자, 충분한 회전. 잘 치셨어요. 잘 치셨어요. 요런 이미지로. 자, 그러면 클럽 패스를 보면 인아웃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의 회전 반경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클럽 패스를 바꿔줄 수 있어요. 물론 클럽 패스를 바꿔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교정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패스 값이 쉽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 많은 아마추어들이 보면 그 역피봇이 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머리의 고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조진영 프로가 이야기했던 스파인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회전을 좀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이제 했지만 조금 더 과하게 해서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한 다음에 뒤에다 두고 내가 들어가게끔 해서 일단 맞는 느낌이 이러한 느낌이다라는 것 갖다가 예, 스윙을 작게 해도 괜찮으니까 네, 네. 조진용 프로의 경우에는 큰 축이란 우리 스윙의 축을 찍게 되는 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에 대한 동작을 내가 절대 튀어나오거나 오른손을 쓸 수 없게끔 내가 하는 동작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고 축을 잡았더라 그러면 출연자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느끼지 않았을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야드 챌린지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순으로 연달아 샷을 하게 되는데요. 3번씩 9번의 샷을 한 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합 91.44m를 넘겨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하게 될 조진영 프로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야드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연습 때도 퍼포먼스가 100야드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스피드가 뭐 월등하게 뭐 10마일, 20마일씩 늘어가는 게 아닌데 거기서 100야드를 총하부를 늘린다라는 거는 100야드면 10클럽이거든요. 10클럽. 네. 쉽지 않죠. 준비 잘 되신 것 같습니까? 네. 예. 네.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예. 네, 공도 제가 또 미리 또 공수해 왔습니다. 어떤 공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이게 초고 반발 공인데요. 오늘 미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해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반발 볼 한번 네. 쳐볼까요? 알겠습니다. 우와. 오 마이 갓. 볼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스핀량도 낮아지고 비거리가 증가하는 게 네네. 보여집니다. 초고반발 볼이 개개인에 맞게끔 이렇게 최적화된 시대가 왔습니다. 저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반발, 근데 고반발 볼은 이제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필살기를 구해왔네요. 아이템 안 됩니다. 못 쓰니까 저 주고 가세요. 저 주고 가세요. 자, 아쉽지만 기존 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쓰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니어 투어가. 파이팅! 파이팅! 네. 화이팅! 어드레스 기울기. 네. (193.2m가) 나왔고요. 18.2m를 동원했습니다. 오, 클럽 패스. 너무 잘 쳤어요. 좋은데요? 너무 잘했어요. 괜찮아요. 좋았어요. 오케이. 기록은 172.1m가 나오면서 기준 기록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꼬임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네. 허리 더. 기울기 어드레스. 꼬임 더. 백스윙 꼬임 더. 오케이. 마지막이니까. 오케이. (194.2m) 나왔습니다. 자, 기준 기록보다 19.8m 더 나왔습니다. 이게 미션에 실패했다고 해도 19m 더 나가면 엄청난 거죠. 토탈에서 80몇 미터가 나가고 이건 엄청 어마어마한 거.
바닥도 더 네. 중심 이동되면서. 네. (169.2m가) 나왔습니다. 기준 기록에 살짝 못 미친 기록. 나이스. 꼬인. 173m 나왔습니다. 기준 기록보다 3m 더 나왔습니다. 오케이. 밟고. 176. 밟고. 176.7m, 기준 기록보다 6.7m가 더 나왔습니다. (154.1m가) 기록이 됐습니다. 역시 기준 기록보다 14.1m가 더 나왔고요. 시작하실 때 저희 아까 연습하기로 했던 드릴 있잖아요. 그거 땅에 끄는 거 한 번이랑 휘둘러 주는 거 한 번 이렇게 하시고 쳐볼게요. 네, 자신 있게 쳐보세요. (221m가) 나왔습니다. 기준보다 11m 더 나갔네요. 샷. 229.3m, 기준에 비해서 19.3m 더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있는 힘껏 한번 쳐보세요. 지금 잘 보냈으니까 더 바깥쪽 맞아도 좋고. 자, 스피드 내서 빠르게. 그렇죠. 샷. 238.8m가 나왔습니다. 28.8m를 더 보내셨네요. 자, 이제 우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열면서 체중 이동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걸어서 그렇죠. 오, 심 좋다. 몸 충분히 써주면서 끝. 진짜 많이 타네. 228.7m. 자, 이렇게 되면은 기준보다 33.7m가 더 나왔습니다. 자, 아이언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했던 탄도 낮게 이미지 갖고 한번 해볼게요. 세게 치세요. 살짝 열려맞아 잘하셨어요. 165.5m, 기준에 비해서 25.5m 더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안쪽에 맞아서 좀 더 바깥쪽만 의식 더 해주고 해주세요. 네, 충분히 백스윙 끝까지 왔다가 그렇죠. 센터에 옵션. 센터에 핸드폰. 그렇죠. 샷. 그렇죠. 샷. 야, 이거 무조건이다. 아이언 174.2m. 자, 이렇게 되면 최종 합계 96.7m가 되면서 최호재 프로팀이 미션에 성공합니다. 뒤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서 미션을 제가 성공하고 또 조진영 프로님께서 실패했을 때 그래도 약간은 승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때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냥 받아들일 생각이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후회 없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내가 2등을 한다면 나는 오늘 2등을 한 운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마스터 티처 가스 랏 세계 최고의 티칭 프로를 찾아라. 자, 긴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오늘 우승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수많은 레슨과 클럽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의 지팡이를 획득한 단 한 명의 티칭 프로, 상금 3천만 원의 주인공, 총 투표수 69표 중에 35표를 획득한 주인공, 1차 미션 공개 레슨 조준영 프로 15점, 최호재 프로 4점, 2차 미션 원포인트 레슨 조준영 프로 11점, 최호재 프로 5점, 심화 레슨 심사위원 점수 조준영 프로 9점, 최호재 프로 15점. 마지막으로 3차 미션 백야드 챌린지 조준영 프로 0점, 최호재 프로 10점입니다. 총 투표수 69표 중에 35표를 획득한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조준영 프로입니다. 조준영 프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떨리실 텐데 시상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형규 대표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대표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자, 우승자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우승 보드, 상금 보드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시상해 주십시오. 우승.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긴장합니다. 화이팅! 자, 이번 마스터 티처 우승을 차지한 조준영 프로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 프로들이 프로의 꿈을 이루고 목표에 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의 경우에도 프로와 투어 프로를 따고 큰 목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티처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된 저한테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번 쓰고 나가주십시오. 마스터 티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하나의 목표와 목적이 생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하게 됐고, 또 다른 관점에서 골프를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랑 소통과 교감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시야가 작았었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선수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패해서 들어오던 그 결핍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레슨을 더 잘하는 모습과 좀 더 좋은 레슨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그 결핍들을 채워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함께 해주신 떨어졌던 모든 프로님들과 또 함께 해주신 심사위원분들, 또 여기 대표님, 제작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프로그램 처음 나온 목적 자체도 제가 그런 SNS에서 약간 웃긴 모습만 보여주는 프로가 아니라 레슨도 상당히 조예가 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나오게 됐는데 익스텐션과 업 동작을 함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느낌은 나중에 칠 때도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멘탈리티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호준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준 프로입니다. 또 이렇게 여기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게 돼서 그런 목표를 하나 이룬 것 같고 원래 목표도 결승까지만 올라가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말 목표대로만 딱 한 것 같습니다.